자, 우선은 지지율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0.2%, 국민의힘 41.9%, 민주당 43.1%예요. 자, 지지도 추세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40%대는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정당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총선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더 결집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데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 좌파들이 결집되고 있다, 민주당이 결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왜 역전이냐, 갑자기 역전이냐 라고 말씀하신 건요, 좌파들이 결집한다니까요. 얘네들은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성이 없어요. 어차피 민주당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스템, 이재명의 공천, 사당화를 비판을 하도 결국에는 선거 앞에 가고 투표하러 가면요, 민주당 찍는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결집을 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실제 이재명의 공천, 이재명의 사당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던 정세균이 오늘 어떤 일 벌였습니까?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폭주를 심판해야 된다고요. 자, 더 나아가서 임종석 결국에 이재명의 손 들었어요. 이재명 흔들리면 민주당 무너진다. 비명, 친명 없다. 더 웃긴 것은 고민정입니다. 오늘 최고위 사퇴 13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정이 쇼하는 거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지금 총선을 30일 앞두고 뭉치고 있다, 지금 결합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더 목소리 내야 되고 이 30일 남은 시점에서 더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총선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방송해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민생토론을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알려야 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드디어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622조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민간 투자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래서 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 했다고요?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줬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도 함께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목소리 내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반도체 규제 완화 최우선 정책 과제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지역에,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매번 방송을 해드렸죠. 자, 우리 국민들은요,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네거티브, 좌파들의 네거티브 안 먹혀요. 우리 국민들은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책. 어떤 정책이 내놓고져 있는지, 그 정책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 자, 왜겠습니까? 실제 이번 1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30억 5천만 원 달러, 30억 5천만 달러 이렇게 흑자를 달성한 거예요. 9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흑자를 내놓을 수가 있었느냐? 반도체 수출이 52.8%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번 3월달, 이달 초에만 20%더 넘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반일 선동으로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일본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반도체 수출이 아작이 났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했고 외교적 성과로서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무역 흑자가 이렇게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적인 것, 민생과 관련된 경제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상화를 이루었고 그 정상화로 인해서 수출은 회복을 하고 있어요.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내수 경제를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더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민생 토론의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함께 발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저는 내수 경제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지금 좌파들은 계속해서 선전선동,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타겟 삼은 게 누굽니까? 바로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장관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보여드렸죠. 한겨레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고요. 피의자 이종섭 호줄로 몰래 출국. 더 나아가서 피의자 이종섭 결국 출국. 더 나아가서 단독 이종섭 출국길 단독 포착. 이렇게 MBC가, 한겨레가, 경향이 연이어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재명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 국민 깔보는 막장 힌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들 전체가 이종섭 장관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선전선동하면서 어떻게든 이 총선판에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심지어 오늘 민주당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종섭 출국에 대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외교,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한두 번입니까? 탄핵 추진하는 게. 맨날 얘기하는 게 탄핵 아닙니까? 네. 또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들에 따르면 마치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를 안 받고 뭔가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프레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작년 9월 달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실제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더 나아가 해병대 사령관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좌파들이 타겟 삼고 있는 이종섭도 소환조사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왜 문제 삼는 겁니까? 아니, 압수수색했어. 소환조사까지 했어.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수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종섭 장관이 뭔가 도피하는 것처럼 뭔가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저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공수처를 향해서 비판하세요. 니들이 만든 공수처. 왜겠습니까? 네? 본인들이 지난 9월 달에 고발했잖아요. 근데 이거 압수수색하는데 몇 개월 걸린 줄 아십니까? 5개월 걸렸어요. 5개월. 그때 공수처장 누가 임명한 겁니까? 문재인이 임명한 겁니다. 문재인이. 그러면 문재인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는 공수처, 거기서 수사를 안 한 거면 민주당은요, 공수처를 비판해야죠. 왜 당사자인 이종섭을 비판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좌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어디 간다라는 겁니까? 오늘 충남 홍성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 이재명이 충남에 가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얼마나 사람들이 왔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실제 이재명의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충청남도 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재명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얼마나 왔을까? 얼마나 왔을까?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산해요. 네, 딱 봐도 시장이 한산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그냥 거리를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산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산한 모습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 뒷모습이 이재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여유롭게 도로 한복판을 거닐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재명이 간 이 장소 장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날이에요, 장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보러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심지어 이재명이 본인 SNS에다가 내일 충남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고 공지까지 올렸는데도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 아무리 선전선동해도, 좌파들이 아무리 선전선동해도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개딸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준 PD, 이거 너무 근접해서 찍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좀 멀리서 찍으면 사람 많아 보이지 않겠냐, 저한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니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뭐 했느냐, 항공샷,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재명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치 왔어. 이만치. 네, 실제 이재명이 오늘 홍성에 있는 홍성시장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을 제외한, 유튜버들을 제외한, 민주당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과연 몇 명이 왔을지 제가 궁금할 정도로 이 항공샷, 머리 위에서 찍은 사진도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꿔라. 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총선 전략으로 사용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호도되지 않고요, 속임 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경기도에 갔습니다. 경기 일산을 갔어요. 자, 지금도 방문하는 중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입니다. 사람 얼마나 왔는지 보세요. 자, 제가 굳이 비교해드리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총선 현장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총선 전략을 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 본인 당 후보부터 챙기세요. 네? 이게 뭡니까? 안기령이 유세중에 이 동네 어디냐는 질문에 우물쭈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기령이가 지금 네, 출마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안기령한테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어느 동인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물쭈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상인이 좀 알고 다니셔라, 욕먹는다, 여기 왔다 또 후딱 떠날 사람들인데 라며 호통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홍천에 다닐 때가 아니다. 네, 이재명은 지금 다른 곳을 다닐 때가 아니다. 이재명은 본인을 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말하는 저런 안기령부터 챙겨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제가 그래서 이재명한테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착한 우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착한 우파 유튜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어렵지 않게 이재명이 네거티브 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을 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선거판을 네거티브 전략으로 써먹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요, 사람들이 안 와. 이재명을 보러도 안 하고요, 이재명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1대1 토론해요. 1대1 토론. 한동훈 위원장이랑.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면요, 시청률 대박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네거티브 전략을요, TV 생중계로 나올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이재명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1대1 TV 토론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양보했어요. 시간도 맞춰준다고 하지. 심지어는 사회자로 김어준이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괜히 고생하면서 전국 다니지 말고, 괜히 고생하면서 길거리 싸다니지 말고 1대1 TV 토론해라. 그것만큼 총선에 좋은 전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네거티브 전략 세우면서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전선동 해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고생하며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딱 TV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1대1 TV 토론하면서 딱딱딱 주고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저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런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TV 토론에 꼭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네, 이상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